그 작업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학 과정에서 이제 추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 너무 구상회화에 어떤 심취돼서 누구나 당연히 기초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은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실은 추상회화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가장 바로 주관적인 해석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죠. 실은 이제 이런 학습들을 오래 하다 보니 제가 그거에 따른 회의감을 좀 느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나라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것을 국가를 핑계댈 필요도 없었고, 나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접고 일본 유학길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있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그때 일본 판화가 세계의 미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죠. 판화에서 그러면 어떤 회화성을 보신 건가요? 그죠, 판화의 회화성. 그리고 또 다양한 색상을 넣을 수 있는 그 기법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 판화로서도 이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롭게 느껴져 본 거예요. 기국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작가로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때 그 봤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한번 재현을 해볼까 한번. 그러다가 이제 눈으로 봤던 것들을 가지고 재현을 해봤어요, 제가. 내 방식대로. 첫 번째 작품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특선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듬해 그 해를 넘겨갖고 이제 강주에 있는 무등미술대전하고 강주 시전을 냈는데 둘 다 대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거푸 세 작품이 연이어서 큰 상을 다 받아버리니까 오늘 갑자기 내가 판화가로 알려져 버린 거야.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새로 출발했던 시기였는데, 그 판화를 만나는 것이 내한테는 희망을 줬죠, 실은. 그 선생님이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또 굉장히 섬세한 작업과, 그리고 어찌 보면 몇 장 찍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소멸 기법을 하시고 또 오래 그 작업에 천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만의 어떤 특별한 미감이 있으셨을까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 판화는 간접 표현 방법이에요. 간접 표현 방법. 그러니까 직접 표현 방법은 우연성이라는 게 없어. 내 의도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간접 표현 방법은 내가 작품 베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의도도 안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우연성이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계적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우연성에 의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이죠. 판화도 그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빠지다 보니까 이 판화에서 나오는 그 우연성이 너무 좋은 거야. 선생님이 추구해온 어떤 판화 작업의 주된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그 판화를 하면서 자연의 모티브로 넘어온 거예요. 일본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시기에 방황했던 시절 때 나를 정리하는 시기가 그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간히 좋아했던 낚시를 다녀요. 어느 날 그 낚시 새벽녘을 맞이하는데 그때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던 뭐냐면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낚시를 이제 밤새고 이제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밝아지는 거야.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저수지에 찌를 계속 보고 있었어. 찌가 이제 케미라고 있어요. 밤 낚시할 땐. 이제 케미가 잘 안 보이면서 서서히 바다가 모양이 보이면서 물안개가 쫙 끼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했던 건데 그게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연의 모습들이 서서히 들어온 것이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야겠다. 그게 이제 내가 지금 그리는 이유죠. 이 평화를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 평화를 전달시키는 거죠. 혹시 그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이 시리즈는 애착이 간다. 그 파나 작업 세계에서 혹시 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것도 의도치 않았는데 만개하여라는 시리즈가 의도치 않는데 나왔던 것은 뭐냐, 담양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풍경 속에서 저 먼 발치에 있는 마을 속에 나무들이 막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마을 속에 뒤편에 있었던 나무들은 부주제였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역할을 했던 것들이 담양에 와서 내가 이 공간에서 살다 보니 내 눈에 나무가 이제 주인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해. 뭐 가을 되면 은행나무가 막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막 휘날리고 막 그러는데 얘들은 막 아우성되는 거죠. 자기를 그려주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만개하여라는 시리즈가 자연스럽게 나와버린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담양에 그래도 고향은 장성이신데 내가 담양으로 또 지금 거주하시는 네. 이곳에 터를 잡아야겠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 가장 전성기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40대 중후반에 완전 정점을 좀 찍었었는데 너무 바쁘게 돼버린 거죠, 제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한 사람이 말 그대로 공장처럼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올바른 방법이냐, 방향이냐,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아닌데. 내가 정작 치유받고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갔던 계기가 자연을 모티브로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치유화되고 그래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막 남들에게 전파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의 나는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도시 외곽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내 두려움은 있었죠. 내가 잊혀질까봐.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물색을 한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건 운명적으로 너무 기가 막힌 운명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야외 스케치를 왔는데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아래 마을 바로 옆에 내려가다 보면 그 길이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어머, 얼마나 재밌어요? 놀랍다. 소름 끼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끌렸던 동네예요. 이미 끌렸던 동네였는데 내가 여기를 털을 잡아버린 거죠. 운명적으로. 너무나 담양이 내한테 준 것이 너무 많구나 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림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이로 인해서 이제 확고하게 변화된 시기가 이 시기 또 담양 시절이 이제 된 거죠. 제가 지금 담양에 살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5년 때는 담양은 너무 천혜자원과 너무 아름다운 공간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데 근데 실은 정작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을 담양다움을 계속 전속시켜 달라고 하는 곳이 싶어요. 진짜로. 그것들은 내가 담양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더부살이지 않아요. 저는 원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부살이 해갖고 오는 사람에서 시각으로 바라본 담양의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속해가지고 계속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소중한 가치를 망가가지 말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 또한 이 자연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내 주변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작업을 하는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뭐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